음,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배달을 기다릴 때요.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라이더, 혹시 그분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오토바이 헬멧 쓴 익명의 누군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그 헬멧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들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배달 시장의 빛과 그림자, 그 중에서도 소위 고스트라이더라고 불리는 존재들, 합법적인 시스템 바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이 현상은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움직이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경제적 동기부터 지하 경제의 작동 방식,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왜,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배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바로 돈이요. 일주일에 5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이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강력한 소위 유인 요인, 즉 풀팩터라고 할 수 있죠. 유인 요인, 끌어당기는 힘? 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뭐랄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20대, 30대 젊은 라이더가 성수기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버는 게 가능하다고 나와요. 와, 1,500만 원이요. 한 달에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을 그냥 두세 달 만에 버는 셈이거든요.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유혹이 되겠는데요. 게다가 다른 일에 비해서 시작하기도 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뭐 오토바이, 운전면허, 배달 가방 이게 사실상 전부라고 하던데요. 네,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이런 고수익과 낮은 진입장벽의 조합. 이게 특정 그룹에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 특정 그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료에서는 유학생 비자, D2나 어학연수생 비자인 D4를 가진 이들이 많다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분들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30시간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법정 근로 시간의 몇 배를 일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유학생 78명의 사례가 자료에 나오는데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없어서 합법적인 노동시장에는 못 들어가는데 눈앞에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만 할 순 없겠네요. 뭔가 좀 더 구조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상황을 퍼펙트 스톰에 비유하고 있어요. 퍼펙트 스톰이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달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질렀어요. 그런데 이 속도를 법이나 제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아, 이런 걸 규제 지체, 레귤레토리 레그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거대한 공백 속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노동력이 빨려 들어갈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죠. 그렇군요. 돈이라는 강력한 동기, 그리고 규제의 공백이라는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신분증이며 계좌며 다 인증해야 하잖아요.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지하 경제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핵심 원리요? 네,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방식이 등장하는데 바로 계정대여라는 암시장이에요. 혼자서는 뚫을 수 없는 벽을 이 시스템을 통해 우회하는 거죠. 계정되어요? 꼭 게임 계정 거래하듯이요? 아주 비슷해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구독 모델.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고정된 월세를 내고 한국인 명의의 계정을 빌리는 거죠. 아, 월세처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좀 더 사업적인 방식인 수익 공유 모델인데요. 배달로 번 돈의 5%에서 10% 정도를 계정 주인에게 수수료, 그러니까 지분으로 떼어주는 방식이에요. 와, 그럼 계정 주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네요?
이건 거의 불법 하도급 구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료 보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아예 풀 패키지 서비스까지 등장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뭐 불법 취업을 위한 스타터 키트 수준이던데요? 그 표현이 딱이네요. 스타터 키트. 미등록 오토바이, 즉 대포차랑 배달 가방, 그리고 대여 계정까지 한 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한 번에요? 네. 불법 배달을 시작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필요한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몸만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 광고를 할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이걸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계정 빌려주고 대포차 구해주는 브로커 같은, 이건 그냥 몇몇 개인이 음성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텔레그램 같은 추적이 어려운 SNS를 통해 국적별로 아주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커뮤니티까지요? 네, 거기서 계정 팝니다, 오토바이 구해요 같은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가고 어디서 단속이 떠뜨는 정보나 경찰을 피하는 노하우까지 공유되죠.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지하 경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속을 피하는 노하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주 치밀해요. 일단 얼굴 전체를 가리는 풀페이스 헬멧은 기본이고요. 번호판을 살짝 구부리거나 진흙을 묻혀서 식별이 어렵게 만들어요. 아, 심지어 버튼 하나로 번호판을 가리는 불법 장치를 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골목길 같은 도주로를 여러 개 미리 파악해두고 움직인다고 하니 작정하고 잡지 않는 이상 검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러니까 강력한 돈의 유혹으로 시작해서 계정 대여와 풀패키지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단속을 피한다. 이게 바로 고스트라이더의 작동 방식이군요. 네, 정확히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배달의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결국 함께 감당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연하게 그냥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문제가 훨씬 구체적이더라고요. 특히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보험 문제였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건너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고스트라이더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라이더는 당연히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상태예요. 오토바이도 대포차, 운전자 신원도 불명확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끝인 거죠. 치료비는 물론이고 어떤 보상도 받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내 잘못이 없어도 그냥 내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말 그대로 보험 사각지대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셈이죠.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세금 회피예요. 이들이 버는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돈 전부 현금으로 오가거든요. 아, 그쵸. 배달 수입은 일단 합법적인 한국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올 테고, 그럼 계정 주인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이 라이더에게 전달하는 구조겠군요. 네, 소득 자체가 잡히지 않으니 세금을 낼 방법도, 낼 의지도 없는 거죠. 한두 명이면 모르겠지만 이런 라이더가 수천, 수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이건 국가 재정에도 무시할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불공정하네요. 누군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데 누군가는 시스템 밖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거니까요. 바로 그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 교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를 보면 이들이 내국인 라이더들이 기피하는 콜들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아주 멀리 가야 하거나 음식이 여러 개라 배달하기 까다롭거나 배달료가 낮은 소위 똥콜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요. 합법적인 라이더들은 이런 콜을 거르기도 하는데 고스트 라이더들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다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은 소비자들이나 식당 입장에선 배달이 빨리 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겠네요. 플랫폼 AI는 이 가격에도 배달이 되네? 라고 학습해서 전반적인 배달료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하는 라이더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배달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결국 전체 배달 생태계가 병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고 나도 보상받을 길 없는 보험 문제, 세금 한 푼 안 내는 조세 불평등 문제,
그리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시장 교란 문제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냥 경찰이 더 열심히 단속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맞아요. 자료들도 하나같이 단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풀페이스 헬멧 쓰고 있으면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주하면 추격하기도 위험하거든요.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크게 기술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참여,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 해결책은 어떤 건가요? 우선 배달 플랫폼 앱에 생체 인증을 도입하는 겁니다. 로그인할 때마다 지문이나 안면 인식을 거치게 하는 거죠. 오, 그거 좋은데요. 계정을 빌려줘도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로그인을 못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혹은 운행 중에 주기적으로 본인 얼굴을 찍어서 인증하게 하는 방법도 제한되고요. 또 AI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었을 때 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 혹시 허점은 없을까요? 안면 인식 같은 건 다른 사람 사진으로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계속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자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배달 라이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통합 관리 시스템이요? 네. 지금은 배달 플랫폼, 경찰,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라이더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치니까요. 기술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건 좋은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당장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식당 주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제시되었어요. 소비자가 앱에서 배달 오는 라이더의 사진과 실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배달 실명제 같은 거죠. 아, 내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등록된 그 사람이 맞는지. 네. 그리고 식당 주인이 음식을 내어줄 때 라이더의 앱 화면을 통해 본인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이 모든 논의가 자칫 잘못하면 특정 국적의 외국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문제는 일부 불법 체류자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외국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영주권 F5나 결혼 이민 F6 비자를 가진 분들처럼 합법적으로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라이더들도 많아요. 맞아요. 섣부름 규제가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거나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혐오, 즉 제노포비아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책을 설계할 때 아주 정교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겨냥하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차별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저희 정말 깊이 들어왔네요. 고스트라이더라는 현상을 둘러싼 원인부터 계정대여라는 조직적인 작동 방식, 그리고 보험, 세금, 시장 질서라는 사회적 영향과 해결을 위한 고민까지 단순히 배달이 편리해졌다는 사실 뒤에 이렇게나 복잡한 구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의 성장통이자 인간의 경제적 욕망과 법제도의 공백이 만나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선명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한 고스트라이더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요. 2년에서 4년 빡세게 투자해서 1억 원을 번다.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는 말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실 때 문 앞에 도착한 그 따끈한 편리함의 이면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불하는 배달비에는 과연 어디까지의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 비용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